수업 실현 고득점자가 알려주는 수업 실현 시험 전 꼭 보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실현의 경우에는 어느 파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첫 번째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도입부터 전개, 정리까지 짜여진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었었는데요. 이러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시면 수업의 내용만 바뀔 뿐이지 수업에서 흘러가는 큰 흐름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역사과이기 때문에 역사과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업 모형을 가지고 저만의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 두었었어요. 예를 들면 글쓰기 수업 때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연극식 수업의 모형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수업 방법과 관련된 시나리오도 구성을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 실현을 할 때 문제에서 연극식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을 할 때 모두막습은 기본입니다. 모두들 모두막습을 짜는데 이 1점을 올려주는 정말 꿀팁 중에 꿀팁. 먼저 첫 번째, 이 모두먼의 역할 부여를 명확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수업 시나리오는 수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업 실현을 할 때 여러분들 반에 함께 수업을 해줄 그런 이제 학생들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24명의 학급을 운영한다라고 가정하시고 1모둠부터 6모둠까지 4명의 학생들을 구성했을 때 각각의 이름들과 캐릭터를 구성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학생을 지칭해서 그 학생을 부를 때 그 특징과 함께 연결지어서 불러주시면 면접관들이 수업을 처음 보는 거지만 이 학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연예인의 이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늘 항상 열심히 하는 연아,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태희, 이런 식으로 각각 유명한 연예인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캐릭터들의 성격을 붙여줬어요. 질문을 할 때도 늘 질문을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 명수 친구가 있었고 그것을 지적해주거나 고치는 재석이 친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실에 각각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들의 역할을 부여해서 모두먼들을 구성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역할이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넣어주실 때 저는 다문화 학생도 꼭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 오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반에 다문화 학생이 있고 다문화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질 수 있게끔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 교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불친절한 수업은 절대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과 지도안을 짜실 때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모두 다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 볼까요? 팜플렛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팜플렛을 만들어 볼 건데요. 풀은 재석이가, 가위는 누가, 종이는 누가 가지고 나오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학생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발에서 영상을 시청해야 할 경우에는 오늘은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흥선대원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할 건데요. 영상은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TV 앞에 있는 친구나 제일 뒤쪽에 있는 친구가 사각지대에서 TV가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연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앞에 있는 우리 누구 잘 보이니? 제일 뒤에 있는 누구 잘 들리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학생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지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는요. 지도안을 짤 때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상 유의점에 TV가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 TV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확인한다 등으로 넣어서 교사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지도안에도 드러나 주시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도안과 수업 시연 점수가 모두 함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 학습에 들어가서도요, 활동을 시작해요. 네, 그러면 무엇과 관련되는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회 지도를 돌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할 때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언급을 한번 해주시고 1분 정도 남았다 라고 가정하고 1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언급을 한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0분 동안 수업 시연을 하실 때 최대한 수업의 상황과 교실의 상황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언급해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내용들이 학생이 없지만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디테일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회 지도를 하실 때는 피드백을 반드시 내용 피드백 행동 피드백이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꼭 들어가 주셔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내용과 관련되는 순회 지도의 경우에는 잘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모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어렵나 보구나. 그럼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이런 게 어렵구나. 선생님이 요렇게 설명해 줄게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요런 내용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발표해 볼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피드백을 하실 때는요, 협동과 관련되는 내용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런 것들보다는 오모둠은 우리 되게 소근소근 조용조용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액션을 취해준다든지 못하는 경우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유리랑 재훈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선생님이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라고 언급을 해주거나 우리 동훈이는 역사가 좀 재밌어졌나 봐요. 아주 기특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순회 지도를 하면서 발문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문은 저는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발문을 땄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려운 질문을 하는 친구를 두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태희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잘하는 태희가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라고 한 뒤에 태희가 발표를 하면 역시 역사의 시간에 열심히 하는 태희는 정말 잘해줬네요.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교적 간단한 질문은 이제 캐릭터가 조금 쉬운 것을 잘 대답할 수 있는 친구에게 이제 질문을 주는 거예요. 영수가 5개념을 발표하면 재석이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제 정 개념에 대해서 다시 명수에게 재석이가 말한 걸 이해했니? 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줬었거든요. 명수가 비록 답을 맞추진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은 명수가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태도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우리 재석이도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잘 설명해서 정답을 잘 맞춰줬어요. 잘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초부진 학생, 그리고 다문화 학생,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빨리 끝낸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도 발문의 내용을 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순회 지도를 하실 때는 학생들을 늘 함께 보신다는 시선에서 고개를 숙이시거나 허리를 굽히셔서 학생들을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동을 하게 되다 보면 모둠별로 활동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칠판에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합니다. 칠판에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실학자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1모둠은 유형원, 2모둠은 이익, 3모둠은 정약용 이렇게 발표의 순서를 이제 정하시고 그 내용을 칠판에 반드시 한 번씩 써주시고요. 칠판의 판서는 3등분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 아시죠? 칠판을 크게 뒀을 때 이쪽 제 사이드 쪽에는 학습 목표 써주시고요. 단원명 학습 목표 써주시고 두 번째는 전개 1과 관련되는 활동 그리고 학습 목표 1과 관련되는 활동이겠죠. 두 번째는 학습 목표 2, 전개 2와 관련되는 활동의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전개 2에서 활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개 2 부분에 있는 영역에 모든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서를 해줄 경우에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판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단원명이 적혀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들어와서 인사하고 칠판에 단원명을 먼저 쓰고요. 전기 1부터 수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학습 목표가 지금 적혀 있지 않잖아요, 칠판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가 정해졌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학습 목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개 1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전개 1을 바로 도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를 언급하고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었어요.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손이 샤샤샥 움직이는 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계속 알고 있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사가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제가 수업 시연할 때 손이 움직였던 포인트가요, 색깔 분필을 사용할 때 손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포인트를 짚어줄 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색깔 분필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손이 샤샥 움직이시더라고요. 점수를 아마 채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셨다가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판서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 판서의 내용에 포인트를 달아주시면 아마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수업 시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요,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 환하게 웃으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에 누가 내가 알고 있는 어여쁜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니까 자꾸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 누가 진짜 잘하네, 이런 실제로 학생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잘 웃느냐, 잘 웃지 않느냐가 채점표에 들어가 있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3점 받을 걸 4점 받게 하고 4점 받을 걸 5점 받게 하는 그런 숨은 팁 중에 팁입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고 정말로 좋은 수업을 만드실 수 있는 신규 교사가 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보시는 면접관들이 느끼실 수 있을 때 합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수업 시연에서 충분한 상호작용을 보여주시는 것, 환하게 웃으면서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정말로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업 시연 준비의 팁은요, 반드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 시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 시연을 짜는 거거든요. 1차가 끝나고 2차 준비를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해당 파트 수업 시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미리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순서로 교과서를 잘라서 수업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혹은 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판서를 하면 좋을까를 구상을 하셔서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1차 발표 나고 2차까지 2주 동안 정리를 하려고 하시면 너무 많고 너무 힘드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 끝나고 2차 발표 나기 전까지 준비 기간 동안 교과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업을 짜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과 관련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숨겨진 1점을 만들어주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업 실현 연습 열심히 잘 하셔서 만점 받으시고요. 다음에는 면접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접 만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만점 꿀팁까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